163회 연산군과 중종. 연산군이란 춘추전국시대 제후국 연나라의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황제 아들의 호칭입니다. 조선의 역사에 왜 중국 역사의 제후국 연나라가 나오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역사 선생이고 대학교 교수라는 것인가요? 단종이 폐위되고 노산군이라고 칭했습니다. 노산이란 춘추전국시대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대한민국 대학교의 사학과는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한자도 못 읽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창피합니다. 쪽팔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연산군 15대 광해군과 함께 조선시대 폐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따라서 선원계보에도 묘호와 능호 없이 일개 왕제의 신분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제위 기간의 실록도 연산군 일기로 통칭된다. 제위 1494년에서 1506년 송종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폐비 윤씨이다. 송종에게는 정실소생으로 뒤에 11대 왕이 된 중종이 있었다. 그러나 1483년 연산군이 세자로 책봉될 때 중종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연산군이 무도함을 알면서도 세자로 삼았다고 한다. 1494년 12월 연산군은 송종의 승화와 함께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제위 12년 동안 무도한 짓을 많이 하여 폐위되었다. 이후 교동에 안치되어 있다가 그해 11월에 죽었다. 연산군의 무대 연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충청도 문의의 군명가 권치현역을 인용하면 일모산 연산이라고도 한다. 본디 백제의 일모산군이었다. 신라에서는 연산군으로 계칭하였고 고려 때에는 청주에 소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연산이란 춘추전국시대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청주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청주가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청주는 관중지역의 한강인 압록강이 흐른 곳에 근처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연씨가 개출된 곳은 또한 연주 연산으로 연씨는 중국 범양에서 개출된 성씨라고 합니다. 그러면 범양이란 어디였을까요? 왕호천 축국전을 인용합니다. 범양국을 살펴보면 다음 사전의 발음을 그대로 베껴옵니다. 판양, 범양이라고도 표기했는데 그 발음이 판양 혹은 한양이랍니다. 범양은 바로 한양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으로 연산군의 무대가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연산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조선의 연산군으로 이 연산 아래 한양에서 왕을 하던 연산왕을 연산군으로 이름을 낮추고 강화도 교동에 유폐했던 것이 역사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천하사의 실상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중종, 중종의 봉지. 중종은 1506년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와 함께 성리학을 장려하고 개혁정치를 시도했으며 경국대전을 간행했다. 성종의 둘째 아들이며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다. 1494년 진성대군에 봉해졌다. 1506년 연산군 재기간 동안은 잇따른 사화와 실정의 반감을 품은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에 의해 연산군이 폐위된 뒤 왕으로 추대되었다. 중종대왕 이역의 처음 봉지가 진성으로, 진주에 있었던 성이 진성으로, 현재의 경상도 진주에 있었던 진주성을 봉지로 가지고 있다가 반정의 성공에 경도의 한양에서 왕으로 추대될 수는 없습니다. 이곳 진주를 기반으로 현하를 장악해 나라를 공권 세력이 바로 사마씨의 서진입니다. 이곳이 역사 속의 진주로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있었던 관중의 왕부의 중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현재의 경상도 남해바다 근처의 진주에서 반정에 참여하거나 왕으로 추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독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중종, 반정, 모사화와 갑자사화로 권력을 독점한 연산군과 궁중파들의 학정은 날로 심해졌다. 1506년 9월 2일 반란군이 궁궐로 향했다. 연산군의 행태를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던 성희안, 박원종 등이 반정을 주도했다.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은 물론이고
시종들까지 도망가기에 바빴다. 아무도 연산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양반에게 인심을 잃으면 국왕도 쫓겨난다. 결국 궁궐에 들이닥친 반정 세력들은 대비인 정현 왕후의 재가를 얻어 연산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추대했다. 이 사건을 중종 반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종 반정이 신하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반정의 성공에 신하들에 의해 추대된 중종이 홀로 서기를 했을까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아예 중종이 반정 세력의 중심이 되어 성공했으면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었을까요? 기묘사화. 중종은 1506년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와 함께 성리학을 장려하고 개혁정치를 시도했으며 경국대전을 간행했다. 그러나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반정 공신 세력을 비롯한 훈구파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후 전국은 훈구파 내부의 갈등, 훈구 세력과 적신 세력의 갈등으로 대립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김한노는 외척인 윤원노, 윤원영 형제를 제거하고 기반을 튼튼히 했으나 1537년 문정왕후를 쫓아내려다가 도리어 탄핵을 받고 유배된 뒤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문정왕후와 남매간인 윤원노 형제가 점차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정왕후가 낳은 경원대군으로 왕위를 잇게 하려다가 세자를 낳다가 죽은 장경왕후의 오빠인 윤임 일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두 외척 간의 대립은 중종이 죽은 뒤 을사사화로 이어졌다. 저자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만약 중종이 반정 세력의 중심이었으면 훈구파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중종의 경우는 신하들의 반정 이후 궁성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봉지를 가지고 있었던 진성대군 중종이 추대되어 황제가 된 경우로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를 제어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던 것으로 천하의 패권이 윤씨들의 대결 구도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회에 등장하는 선조부터는 사색 당파와 당파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파의 비밀만 알아도 외란 혼란을 일으킨 주인공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